IT 칼럼니스트 이규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규창 소장님, 페이크 뉴스가 거짓 뉴스라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네, 언론사가 뭐 착오라든지 네. 실수 혹은 때로는 과장을 하다 보면 사실 약간 왜곡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오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예. 페이크 뉴스는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언론사를 사칭하거나 혹은 진짜 보도된 뉴스인 것처럼 위장해서 상대방을 속이게 만들거나 혹은 이걸 사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데 의도가 있는 건데요. 그래요. 뭐 사실 나쁘지 않은 의도, 장난이나 패러디도 있습니다. 뭐 뉴스를 흉내낸 CF 광고 같은 경우도 네. 장난스러운 악의 없는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뭔가 달성하기 위해서 뉴스를 위장한다라는 점에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페이크 뉴스를 작성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대선 후보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반기문 전 총장. 네. 그분도 자기 자신이 이 페이크 뉴스에 시달렸다.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사실 그 페이크 뉴스를 인지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른데요. 네. 명확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짜 뉴스가 있겠는데 대선 후보라든지 아니면 가짜 뉴스를 비난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가짜 뉴스는 실제로 가짜 뉴스라기보다 네. 내가 싫은 매체가 보도했거나 아니면 나와 먹지 않는 혹은 내 생각과 다른 뉴스를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 분명히 명백한 언론사의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팩트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건? 그럼에도 가짜 뉴스라고 할 때는 자기와 생각이 다를 때 이렇게 공격하는 의도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어때요? 반기문 전 총장이 얘기한 거는 그럼 사실에 근거해서 했는데 그 가짜 뉴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뭐 오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약간의 과장도 있을 텐데 네.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산소가 음복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인터넷에 떠돌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을 딱 편집을 했는데 그게 사실 뉴스는 아니지만 이게 워낙 많이 퍼지다 보니 이건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일종의 그런 가짜 뉴스의 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선 후보 관련해서 네,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루머들이 있습니까? 도는데 네. 뭐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뭐 어떤 무기 거래를 도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요? 미국에선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교황이 지지했다는 가짜 뉴스가 조회수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정말요? 네, 전체 뉴스 진짜 뉴스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네. 뉴스들도 있었죠.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문재인 후보, 또 반기문 전 총장, 또 다른 후보들은 그런 게 없었습니까? 네, 사실 그 뉴스가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은요. 네. 뉴스란 형태로 돌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폐쇄된 커뮤니티 통해서 보는 사람들끼리만 보이고 사라지는 카페 경우가 같은 데 많다는 얘기하는 거죠. 겁니까? 네, 그리고 단톡방이라고 하죠. 뭐 단체 대화방이라든지 아니면 클럽에서 링크만 하나 있는 겁니다. 네. 클릭해서 보면 뭘 보았긴 봤는데 이게 뉴스인지 아니면 네. 카페 게시물인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도 사실은 체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나 방지하기 그것이 힘들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인들,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공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면 네.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 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문제는 이것 때문에 선거에 영향까지 줄 수 있느냐에서 네. 과거에는 이런 가짜뉴스 그래서 일종의 루머가 퍼진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런 루머가 있다라 하고 무시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 루머로 인해서 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공포심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요? 미국에선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네. 당선된 이후에 언론들이 가짜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줬다라는 이슈 제기를 많이 하면서 최근에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네. 그 가짜뉴스 퇴출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 연예계에도 이런 페이크 뉴스가 많다면서요? 많습니다. 그 치명적일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게 페이크 네. 뉴스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사설 정보지라고 해서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찌라시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예. 속칭 찌라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면서도 이건 루머야라고 하지만 네. 이 중에 진짜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네. 가짜도 섞여 있을 것 같긴 한데 최소한 이게 뉴스가 아니라는 건 알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대중들이 요즘에 뉴스를 네. 볼 때 그 정제되지 않은 채널을 또 다양한 곳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뉴스와 비슷한 형식이면 그냥 뉴스겠거니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럼 사실은 사설 정보지나 나올 만한 그냥 루머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뉴스에 났으니까 진짜이겠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창 소장님, 왜 이렇게 이런 페이크 뉴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많이 양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페이크 뉴스가 양산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수요. 네. 진짜 언론 기사로 가지고는 뭔가 영향을 줄 수 없을 그런 부분들이요. 혹은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는데 그 의혹은 실제로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있기를 바라는 욕망이 더 큰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사가 어떻게 나냐면 미국에서 힐러리 후보가 당시에 네. IS에다 무기를 지원해줬다라는 황당한 루머가 돌았는데 네. 반대편 진영에서는 그러길 바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럼 마침 거기다 가짜뉴스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위키리크스에 폭로가 됐는데 힐러리가 IS와 거래한 문서가 발견이 됐다. 이러면 뭐 역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보는 사람, 이걸 기대했던 사람 혹은 이거에 동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반응을 하고 공유를 하면서 확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정치 얘기를 하셨죠. 연예계 쪽에서는 어때요? 그런 거. 연예계에서도요. 네. 특정 연예인들 관련해서 꾸준하게 루머들이 혹시 나오거든요. 누구하고 만났다, 뭐 결혼한다, 예를 들면 뭐 그보다 더 심한 페이크 뉴스도 네. 뭐 어디 뭐 술집에 가서 뭐 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제로 사실. 제가 알고 있던 지인인 그 한 배우분은요. 네. 와이프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네. 나중에 제가 그 아이를 봤거든요. 멀쩡하게 괜찮은 아이인데 네. 이게 다른 인종 아이다라는 식의 악성 루머가 돌았어요. 네. 그런데 이건 본인이 해명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유포가 되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을 아니 받죠. 그렇다 그러면 말이죠. 어떤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요라기보다도 그런 수요를 착취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네,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네. 이게 확산이 되면서 이득을 얻는 경우는 광고죠. 예를 들면은 우리도 언론사에서 기사를 내보낼 때 이슈성, 낚시성 네. 기사들 많이 써서 네. 사람들을 클릭하게 만드는데 클릭하고 나면 당했다라는 느낌 드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사들이 많이 조회가 많이 늘면 광고 수익을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린 쪽에서는 이런 광고 수익으로 일단 금전적 이득을 얻고요. 요즘 나오는 정치 관련된 이런 이슈나 보면 특정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나 혹은 세력에서 반대편 진영의 후보를 상처 주거나 이러기 위해서 그래요? 고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페이크 뉴스는 정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정부의 문화관광체육부에 등록돼 있는 그런 언론사에서 양산하는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누가 이렇게 내는 겁니까? 이걸 만드는 쪽은 사실 만듦새를 보면 네. 굉장히 전문 지식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드는 것까지는 그렇게 흉내내서 만들더라도 이 매체가 굉장히 그 언론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사이트를 둔 어떤 블로그나 그냥 그럴듯한 이름으로 대문을 그렇게 꾸며놓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인데 사실은 그냥 언론사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래요? 그거를 링크를 가지고 단기체 톡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유포내는 경우가 굉장히 그럼 많습니다. 추적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정부 당국의 사정 당국에서 그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고발을 받았다. 네. 추적하기 힘든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이 네. 대부분의 유통이 어디서 됐냐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됐습니다. 페이북을 통해서. 그래서 페이스북에 등록된 링크와 사람들의 클릭한 걸 총계를 내서 네. 비교를 해봤더니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 더 많이 봤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 이게 좀 어려운 게요. 페이스북이나 어떤 소털에서 특별하게 체크가 될 만큼 돌아다닌다기보다는 네. 우리는 폐쇄되어 있는 SNS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단톡방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같은 단톡방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진보, 보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진영의 논리에 맞는 얘기들을 올리면 이쪽에서는 저쪽 후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올리고 반대쪽에서는 이쪽 후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 단톡방에서 도는 얘기들은 사실 정확하게 집계하기도 힘들고요. 그분들만 봤기 때문에 정확히 통계를 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놔둬야 됩니까? 이렇게? 한 가지 반서가 있는데요. 네. 그 미국에서는 그 페이스북에서 이런 이슈가 제기되니까 가짜 뉴스를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버튼에 계속 그 언론사와 저해를 맺어서 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언론 팩트 체킹을 해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표시를 해줘서 사람들한테 경고가 뜨게 합니다.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고요. 또 단톡방에서는 사실 이런 조치가 힘들지만 뭐 마음만 먹는다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업자가 키워드 분석하거나 아니면 네. 링크를 분석해서 문제가 있는 링크가 떴을 때는 경고를 하거나 이것은 가짜 뉴스입니다라든지 이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라고 알람을 해주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안 하고 전혀 있죠. 대책이 없는 거죠. 현재.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최근에야 인식을 했고요. 네. 지난 14일에 이런 가짜뉴스 대응하는 세미나가 열렸어요. 언론진흥재단에서 가보셨어요? 제출했는데 내용만 들었는데 네. 사실 인식 정도지 아직까지 대책까지 나오기에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이제 됐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대책들이 나와야겠죠. 그럼 기존 언론사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언론사가 여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게요. 네.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추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의존도가 더 많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번 대선 때 조사를 했는데요. 52%의 유권자들이
힐러리를 지지하든 하지 않던 언론은 힐러리 편을 들고 있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트럼프를 편드는 그런 가짜 기사들이 예. 좀 더 많이 반응하는 건데요. 이런 언론사가 신뢰를 좀 잃어가는 측면에서 언론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하는 기사들 더 신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권위 있는 언론사가 이게 진실입니다라고 주는 뉴스보다는 지인이 야 이거 봐봐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진짜 같아라고 했을 때 그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기사를 더 신뢰해서 그렇구나라고 믿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권위가 조금 무너졌다라는 점에서 이 권위를 빨리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기존의 언론사의 숙제이기도 한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도 있는 거군요. 기존 언론이 공정성과 네. 뭐 정확성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역작용으로 페이크 뉴스가 나타난 측면도 있다. 네. 뭐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그 신뢰도 수준이요. 지금 역대 최저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회복도 빨리 필요한 것 저희 같습니다. TBS는 높습니다. TBS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T 컬럼니스트 이규창 소장이었습니다.